다마스 정도의 부피 큰 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배달을 해요. 배달 간 김에 거기에서 캠핑을 하고 오는 겁니다. 뭐 하루에 한두 건만 하면은 어차피 내가 나오는 연금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와이프랑 둘이 슬슬 다니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연금을 보조할 수 있는 용돈 정도만 벌어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산업안전기사를 하나 땄고, 전기기사를 필기를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가 남았는데, 뭐 2개를 갖다가 동시에 준비해서 약 한 7개월 걸렸네요. 7개월 정도 걸려서 기사 자격증을 2개를 딸 거로 봐요. 전기기사를 필기를 붙었고, 실기야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약 한 7개월 걸려서 기사 자격증을 2개를 땄어요. 제가 왜 이거를 따냐면, 우리 사장님 은퇴하면은 AS 안 되는 건가요? AS를 제가 안 하죠. 저희 직원들은 평균 나이가 35이에요. 35세가 저희 직원 평균 나이입니다. 지금 최 PD가 20대고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 30대 그렇게 됩니다.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지금 저번에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우리가 최 PD가 편집할 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지금 2개를 차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스타리아 3카고입니다. 자, 격벽을 안 뗐어요. 요즘 들어오는 차량들이 다 새 차라고 얘기 드렸죠. 지금 옆에는 스타리아 라운지 4인승으로 꾸민 차량이고요. 여기는 3카고로 꾸민 차량입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차를 구입하실 때 내가 그 차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3카고를 추천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3카고를 사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분이세요. 그리고 3카고를 사서 격벽을 떼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차가 있는데 이거를 쓰면서 캠핑도 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뭐 특히 어떤 분들이냐면 영업용 차량들, 그러니까 3카고 영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3카고를 이용해서 큰 짐을 배달을 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넉넉한 공간이 있으면서 캠핑까지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영업용 남바를 갖고 있으면 뭐 그냥 용돈만 벌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차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영업용으로 큰 짐, 이게 다마스 정도의 공간은 나오거든요. 다마스 정도의 부피 큰 짐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배달을 해요. 배달 간 김에 거기에서 캠핑을 하고 오는 겁니다. 뭐 하루에 한두 건만 하면은 어차피 내가 나오는 연금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와이프랑 둘이 슬슬 다니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연금을 보조할 수 있는 용돈 정도만 벌어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명하지 않은가요? 내가 어차피 노는이 뭐야, 차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근데 차가 뭐 배달도 할 수가 있네. 배달도 하면서 내가 나간 김에 캠핑도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한 차량입니다. 자, 격벽을 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차는 정식 캠핑카는 아닙니다. 그 대신 사이즈, 뒤에 있는 침상의 사이즈는 정식 캠핑카하고 똑같아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정식 캠핑카로 바꿀 수 있는데, 차량 남바가 정식 캠핑카로 바꿀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 둔 거고, 그리고 이 차에다가는 여러 가지 짐들을 싣고 다닐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전한 게 격벽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의 안전, 이 짐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고객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왕 할 거면은 다 떼고 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선 저분들에 대해서 내가 주원글씨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그 댓글 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만큼에 대한 사정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자, 정식 캠핑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워크스루 부분, 이 부분이 빠져요. 나중에 볼트 몇 개 풀면은 이게 통째로 빠집니다. 그러면 넓은 적재함이 되거든요. 검사를 받으실 때는 그렇게 받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좌우구로 벽장, 그리고 앞쪽으로도 장, 이렇게 3개인데, 검사를 받으실 때는 이 장을 통째로 빼서 받는 그런 용도로 접근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달도 싫다,
그럼 그때 정식 캠핑카로 바꾸실 거예요. 근데 정식 캠핑카로 바꾸시기 전에 제가 카고 제품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있어요.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운지 차량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카고 차량은 벽면이 다 철판이에요. 그래서 카고 차량은 벽에다가 방음을 하지 않으면 시끄러워서 운전이 안 돼요. 너무 시끄러워요. 이 철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소리가 벽벽을 제거하잖아요. 운전하면서 뒤에서 계속 들려요. 얼마큼 시끄럽냐면 스타렉스를 운전했을 때 뒤에 창문을 열어놓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봤습니다. 뒤에 창문을 열어놓고 운전을 하는 줄 알고 이 철판 사이로 통해서 들어오는 이 소음이 장난 아니게 커요. 그래서 야, 이거 카고는 무조건 단열 방음 해야겠다. 그거를 알고선 제가 더 싸게 저렴하게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과감하게 안 해드리고 그냥 신념을 가지고 저희는 단열 방음 안 하면 카고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냥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카고를 이용해서 캠핑카를 만드신 분들 단열 방음을 제대로 하니까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차가.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열 방음을 안 하고 제가 카고를 캠핑카로 만들어줬으면 거꾸로 그분들한테 나중에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잠을 못 자겠다, 이거 좀 바꿔달라, 이런 소리를 들었을 건데 카고에다가 단열 방음을 완벽하게 하니까 손님들이 조용해. 저 친구들한테 자랑할 때 야, 와서 올라와 봐. 그리고 문 딱 닫으면 너 왜 이렇게 조용하냐? 네 차? 안 느껴지냐? 진짜 조용하다, 네 차. 왜 이렇게 조용하냐? 뭐 한 거냐? 똑같은데 아내를 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나무로만 해놔갖고 내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 얘기를 하세요. 정식 캠핑카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정식 캠핑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사실 저 격벽 있는 상태에서도 원하시면 정식 캠핑카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격벽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요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540A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을 하고요. 60A 주행 충전기에 100A짜리를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60A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60A 한전 충전기, 3kW 인버터, 독일산 D2L 프로 무시동 히터를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무시동 에어컨까지 장착이 됐어요. 조용하죠. 침상 넓죠. 짐 수납 공간 넓죠. 캠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캠핑카로 쓰더라도 이 차는 내가 용돈을 벌면서 캠핑까지 병행할 수 있는 차량이 되는 거예요. 기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기사 자격증을 준비를 했죠. 지금 산업안전기사를 하나 땄고 전기기사를 필기를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가 남았는데 뭐 2개를 갖다가 동시에 준비해서 약 한 7개월 걸렸네요. 7개월 정도 걸려서 기사 자격증을 2개를 딸 거로 봐요. 전기기사를 필기를 붙었고 실기야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약 한 7개월 걸려서 기사 자격증을 2개를 땄어요. 제가 왜 이거를 따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자격증의 사회가 됐더라고요. 그 사람이 전기에 대한 지식이나 경력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사람의 자격증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전기기사하고 안전기사를 획득을 해서 그 두 개를 자격증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제 나이 때의 연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연금이 지금 개혁을 한다, 뭐 연금 또 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저도 사실 은퇴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인구가 줄다 보니까 제가 60대에 은퇴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70까지는 일해야 되지 않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70 정도 돼서 이게 근력이 떨어지는데 제가 육체적인 근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자격증을 2개를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저도 어쨌거나 60이 넘어서까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분위기예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근로 정년들이 점점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60 돼서 퇴직이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70까지 자연스럽게 연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처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은퇴하면은 AS 안 되는 건가요? AS를 제가 안 하죠. 저희 직원들은 평균 나이가 35이에요.
35세가 저희 직원 평균 나이입니다. 지금 최 PD가 20대고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 30대 그렇게 됩니다. 평균 나이가 지금 35세 정도 돼요. 제가 젊은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가능하면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일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야근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젊은 직원들을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러면 그 정도의 복지는 해줘야만 젊은 직원들이 일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결국은 일을 하는 거지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회사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뭐 이 회사 아니더라도 내 개인적인 능력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거의 일을 하는 거지 저는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서 회사의 길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뭐 저는 또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으로 다른 일들을 하면 뭐 엑스트라 머니를 벌 수 있는 게 돼요. 굳이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은퇴하더라도 젊은 저희 직원들이 여러분들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AS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오마이캠프 오신 분들은 아세요. 저희 직원들이 설명하고 AS 해주고 할 때 응대를 하는 걸 보고 아 여기는 젊은 직원들이 많구나 이걸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세요. 근데 제가 젊은 직원들로 회사의 주축으로 만들어 두는 데에는 장기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해야 돼요. 제가 이 친구들의 일을 뺏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하시고 그 회사를 바라봐야 돼요. 오마이캠프 직원들은 젊다.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품들을 장기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답변 됐습니까?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